전북 원음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의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의 시인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세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4월에 2주 보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 그 작가와의 교감하면서 또 문학의 세계를 넓혀가는 좋은 그 시간인 것 같아서 참 기다려집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네. 저희 이제 이 금요일엔 책이 좋아 유튜브로 전북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매주 함께하는 시간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또 그분들하고도 또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죠. 네.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도 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점이 지구촌을 다 넘나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김추리 수필집 네. 별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필과 비평사에서 나왔는데 네. 책이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좀 깔끔하고요. 네. 코스모스 꽃별처럼 코스모스 별꽃처럼 이렇게 별탑 제목을 하셨군요. 김추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김추리 수필가는 1998년에 지구문학에서 수필로 등단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수필집 꿈꾸는 달 항아리, 썰마의 꿈, 봄 향을 담은 달 항아리, 그리고 이번에 별탑. 을 냈죠. 그리고 시집도 냈어요. 물불행이 마을로 가는 길, 겨울을 날다. 시집도 냈고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고, 전북문학상, 임실문학상 대상, 전북수필문학상, 정읍사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요.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한국본부, 그리고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전북시인협회 등등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달 항아리 유난히 제목이 많으신 네, 맞아요. 달 항아리라는 이제 그분의 품성이 이렇게 달 항아리를 닮은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난히 그 수필집 제목에 달 항아리가 많은데 달 항아리 알으시잖아요. 우리 백자 얘기할 때 흔히 대표적인 그런 항아리인데 작가의 심성을 담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작품에는 그 김추리라는 이름보다는 김춘자라는 수필가로 더 많이 알려지셨던 것 같아요. 본명이 김춘자고요. 그리고 김추리라는 필명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필명을 다시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여쭤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김남곤 원로 작가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가을 취에 이제 이로울리 해서 봄에 갈고 씨앗 뿌렸으니 가을에 거두고 베풀지어다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춘자에서 추리까지. 그렇군요. 네, 역시 그 원로님의 또 이 시적 심상이 참 또 이름 하나에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두 분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가의 말도 먼저 좀 들어보죠. 김추리 수필가는 이런 말을 해요. 수필은 나의 일상이다. 가파른 일상을 내쉬는 숨결, 고뇌의 그늘에 고인 흙탕물을 맑히는 시간이다. 수필은 나의 사랑이다. 씨앗을 틔우는 초록빛 햇살,
대지의 찰랑이는 우람한 웃음꽃의 함성이다. 수필은 나의 별빛이다. 수억 광년을 건너오는 언어의 몸짓, 끊임없이 주고받는 무한한 사유의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수필은 나의 일상이다. 수필은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네. 수필은 나의 별빛이다. 네.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지가 잘 전해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우리 김추리 수필가 수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먼저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 추천하시는 작품 한 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책의 네. 제목이 된 별탑이라고 하는 네. 그 수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별탑이라고 하는 곳에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건성건성 볼 때는 밤하늘 같은 깜깜한 세상이었다. 어느 날 자세히 들여다본 코스모스에 그 많은 별이 들어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일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코스모스만 별을 품고 있는 건 아니다. 쑥부쟁이나 버들마편초, 해바라기와 같은 천지에 널린 조화류들도 꽃송이 안에 별을 그득그득 품고 있다. 도라지 꽃밭에도 하얀 별과 보라별이 찬란히 빛나는 걸 본다. 백일홍 안에 깃든 별들은 얼마나 또랑또랑한가. 꽃은 왜 별 모양일까? 별은 구형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일부러 멀리 두고 짐짓 모른 척, 잊은 척한다. 내가 꽃밭에 서 있을 때면 별밭에 서 있는 것 같다. 꽃밭의 별들이 말없이 찬란하다. 꽃마다 품 가득 별을 안고 별빛처럼 반짝인다. 꽃별인지 별꽃인지 나도 따라 꽃별이 된다. 별꽃이 된다. 수필 한 대목을 이렇게 감상을 해봤는데요. 글의 문어가 상당히 아름답고 네. 대목이 정말 시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죠. 네. 이제 이런 이 별탑이라고 하는 이 글 중에 이런 소개가 있어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처음 부른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는 우주를 화음과 선율의 조화로 인식했고 그래서 우주를 조화로운 질서라는 뜻의 코스모스를 붙였다고 한다. 또한 신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코스모스 꽃을 만들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신의 뜻과 같이 우주를 아름답게 여겼기에 코스모스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이걸 코스모스 꽃하고 비유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글을 끌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미학적으로 그 전개해가는 힘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나의 작은 가슴에도 코스모스처럼 별꽃을 피운다. 그리고 별꽃으로 차곡차곡 별탑을 쌓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네. 별탑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된 것은 별꽃들이 모여서 별탑이 된 이야기이고 또 이 김추리 수필가가 굉장히 꽃들을 잘 키워요. 아, 그러시군요. 네, 가끔 역시. 집에서 네. 이런 꽃이 피었어요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네. 정말 아주
솜씨와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관찰하는 대상이 또 그렇게 있으니까 네네. 역시 거저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예사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 송이 한 송이를 네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네. 꽃이 피는 식물들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아주 세심한 작가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지에 코스모스 꽃별처럼 코스모스 별꽃처럼 별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도 한 편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이 별탑의 맨 첫 작품이 규화목이라는 수필이에요. 규화목. 그래서 규화목이라는 수필을 우리 김 PD님과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완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또 도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먼저 시작을 하시면 제가 다음 문장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죠. 규화목 김추리. 나무의 죽음인가 돌의 탄생인가. 생을 마치는 순간 나무는 죽음을 늪에 묻히고 새로운 숨을 쉬었다. 들숨 따라 시작된 광물들의 침투로 온몸에 색색의 열꽃이 피었다. 어둠의 배려로 수백 년 지난 삶을 망각하고 날마다 수만 년을 이어갈 신화 창조를 꿈꾸었다.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주 멀리, 저 멀리 안드로메다의 별들이 보내주는 신비의 빛으로 나무의 진액을 뱉어내면서 꿋꿋하게 맥을 세우고 본연의 결과 동그란 나이트를 움켜쥐었다. 긴 날이 속속 지나가고 죽고도 죽지 않은 나무 돌이 되어 수만 년 살아갈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규화목, 나무가 죽어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서 화석이 된 새 이름이다. 모양도 성질도 치환의 고통과 경이로움으로 단련하여 견고한 돌이 된 나무, 화석이 된 나무. 나무의 숨이 멎자 미생물이 나타나 박테리아가 달려들었을 터다. 주검이 썩기 전 늪지대나 갯벌에 파묻히기도 했다. 지늘게 몸을 부린 채 침잠하거나 모래바람에 묻히게 되었을 그때 광물질이 공기보다 앞서 죽은 나무의 물관을 타고 스며들었다.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파랗고 붉은 또는 노란 빛의 빛이 스며 신비스런 광물이 되었다. 본래 나무의 성분은 다 사라지고 형태는 그대로 화석으로 남았다. 나무나 돌이나 감각이 없는 무정물이긴 매 한 가지이나 아무리 소소영령이 없다 한들 생장하는 생물인 나무와 무생물인 돌이 똑같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나의 무례함인가. 그러나 나는 광물로 태어난 규화목을 나무의 화신으로 우러르고 사랑한다. 오래된 것들에게 보내는 나의 존경 방식이다. 비록 누군가가 과학의 힘을 빌어 알아낸 상식으로 규화목의 내력을 읽었지만 규화목을 마주친 순간 나는 그 신비스러움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맨 처음 규화목을 만난 건 오래전 창덕궁 후원 승제정 앞에서였다. 검은 빛이 나는 그 돌이 예사롭지 않아 걸음을 멈추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짧은 안내문을 읽고 나서야 그 돌 같은 나무가, 아니 나무 같은 돌이 생전 처음 보게 된 규화목이란 걸 알았다. 규화목이란 걸 어렴풋이 알고 나니 차츰 그것에 관심이 일고 눈이 띄었다.
베이징 여행을 할 때는 일부러 규화목 공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주도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관심 두지 않았던 생각하는 정원의 규화목을 일부러 찾아가 관람했다. 그 몇 년 후 곤지암 화담숲에 갔다. 소문대로 잘 조성된 아름다운 숲이었다. 매끈하게 닦인 길을 따라가며 경쾌하게 봄을 노래하면서 마음껏 풍광을 즐겼다. 자작나무 숲을 지나고 분재처럼 잘 다듬어 가꾼 소나무 정원을 지나고 120년이나 된 분재가 있는 예사롭지 않은 분재원을 휘 둘러보고 나오는데 와, 각양각색의 규화목들이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산 규화목으로 300점이나 된다고 설명문에 적혀 있다. 이런 광경을 만나면 을에 환호작약하며 탄성이 터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뛸 법도 한데 그날 그 앞에 서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며 발걸음은 천천히 조신해졌다. 크고 작은 규화목을 향해 마치 100살 어른을 뵙듯 눈인사를 올렸다. 오랫동안 참선을 하다 열반에 든 선승의 모습이 저러할까? 골고다의 예수의 자태가 저러할까? 단군 신화 속 태백산의 신단수가 저러할까? 숭고하다. 내 눈에는 저 규화목이 아무리 봐도 돌이 아니다. 나무가 아니다. 금강석도 아니다. 마치 저 나뭇결 결결마다 나무 아닌 나무 어디에서 홀룡이라도 나올 듯 매섭다. 범접 못할 서리빨 같은 기운에 오싹 한기가 들 정도로 고고하다. 분명 나무이면서 석연양 매끈매끈 보석인 듯 반짝거리는 돌.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간을 품어안고 견디며 지내온 시간들을 끌어안은 나무 아닌 나무. 앞으로 수만 년을 살아가야 할 돌 아닌 돌.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나무의 혼신이 스민 돌이다. 규화목 앞에 엎드려 그의 오래된 몸을 만져본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 압축된 차가운 몸결이 손바닥을 타고 뜨겁게 건너온다. 차곡차곡 채워 눌러둔 나의 가슴이 누름돌을 들추고 나와 속속들이 함께 타오른다. 네. 참 좋은 작품입니다. 네. 나무 아닌 나무, 돌 아닌 돌, 규화목. 네. 너무 감동이에요. 네. 아주 표현도 그렇고 또 생각의 이 길을 따라서 쓴 이 모든 문장들도 아주 탁월하고요.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한편의 수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규화목이라는 그 소재로부터 점점 확장해가는 작가의 통찰의 세계가 정말 힘있고 또 감동적이고 세세하고 섬세하다. 또 문장이 되게 시처럼 아주 정성 들여 쓴 글입니다. 좋은 글을 감상했을 때의 기쁨이 참 커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름돌을 들춘다고 했는데 마치 규화목이 누름돌인 양 그런 느낌을 또 마지막에 받게 되네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필을 한 작품을 공들여서 읽는 즐거움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에 대해서도 좀 예의를 갖춘 것 같고요. 좋은 수필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김추리 수필집 별탑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작가님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편 정도만 또 살짝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책의 제목이 별탑이니만큼 네. 보면은 이 작품들 많은 작품들의 별이 유난히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뒷부분에 보면 바람꽃 바람 따라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를 네.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네. 네. 바람꽃 바람 따라 벗들과 길을 나선다. 꽃 보러 가자는 말 한마디에도 함께 설레는 친구들이다. 차 안에는 금세 살랑살랑 봄바람 꽃바람이 일렁인다. 골짜기에 다다르니 얕은 개울에는 어느덧 개구리들이 알을 푸짐하게 낳아두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 땅속으로 들어가고 날 풀리는 걸 오이 알고 나와 별밭이 좋은 얕은 물에 알주머니를 펼쳐놓은 지 산 어귀에서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오 짧은 감탄사와 함께 발길을 멈추었다. 변산 바람꽃이다. 돌과 낙엽들 사이로 고운 얼굴을 반쯤 들고 다소곳이 서 있는 모습이라니. 바짝 세운 키라야 이쑤시개 하나 정도이거나 그보다 클까 말까 해서 눈에 띄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앙증맞은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겐 우뚝 선 동상보다 더욱 잘나 보인다. 와. 네. 이 변산 바람꽃을 찾아가는 길 그렇죠. 그리고 변산 네. 바람꽃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이제 그 네. 꽃을 보고 네. 그 꽃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바르르 몸을 떨며 방긋이 웃는다 이렇게 하면서 네. 바람꽃에 대한 바람꽃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네. 쭉 풀어서 네. 참 그 좋은 수필을 한 편을 네. 다시 읽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바람 따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봄이 오면 내 몸에 부는 바람결을 따라 바람처럼 바람꽃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꽃들의 정말, 이야기. 그 바람꽃의 종류가 많다는 것도 이 글에서 제가 발견하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변산 바람꽃, 풍도 바람꽃, 꽁의 바람꽃,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 만주 바람꽃, 외대 바람꽃, 쌍둥이 바람꽃, 숯바람꽃, 솔바람꽃, 새 바람꽃, 매화 바람꽃. 그 다음부터는 우리 조시님께서 네.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네, 정말 종류가 엄청 많죠. 네. 뭐 솔바람꽃, 새바람꽃, 매화바람꽃, 국화바람꽃, 가래바람꽃, 호다비 바람꽃, 회리바람꽃, 뭐 바람꽃들이 워낙 이름이 많네요. 아, 네. 종류도 참 많고. 굉장히 전문적이시고요. 또 네. 아까 꽃을 사랑한다는 그 네,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글의 맨 네. 마지막을 보면 지금 우리 4월 중순이잖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봄이 가기 전 봄볕 가득 받아 꽃 더 살찌우고 씨앗 톡톡 여물러 온 산에 꽃바람 훈훈하기를 바라며 봄산을 뒤로 한다. 봄 향기 꽃 향기가 따라와 나보다 앞서 집 안으로 들어선다. 사방이 꽃 향기로 가득하다. 네. 제 마음에도 꽃향기가 막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향기 네. 여기까지도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 김추리 수필지 별탑을 오늘 감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봄의 향취를 이 수필과 더불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필집 한 편에 우리가 꽃밭에 있는 것 같죠. 네, 네. 오늘도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과 함께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은 김추리 수필가의 별탑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북 원음방송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